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뭐 여론조사했더니 공무원들이 10명 중에 9명이 뭐 잘못하고 있다, 그리고 1명이 잘하고 있다, 뭐 국정수용 잘한다, 뭐 이런. 그래서 제가 이런 여론조사 나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작가님한테 네. 어디서 조사한 거냐 했더니 뭐 아세요? 모릅니다. 전공로에서 조사했답니다. 아, 전공로? 그러니까 일단은 질문을 그냥 뭐 넘어가시죠. 넘어갈까요? 그냥 말이 안 되는 게 아, 지금 지지도가, 전공로. 국민 지지도가 50에서 60% 나오는데. 전공로, 네. 전국 공무원. 이거 너무 약간 좀 편향적일 수 그렇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의미가 네. 없고. 지지율이 좀 빠지고 있죠, 좀 전체적으로. 네. 조금 뭐 1%에서 7%까지 크게 이렇게 뭐 빠졌다는 얘기가 있는데. 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뭐 많을 때는 65%까지 갔다가 지금 네. 50% 초반대. 그거야 뭐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1년 대선, 지난 지 1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가 몇 년입니까? 5년입니다. 아니죠, 4년이죠. 아, 레임덕 1년? 아니죠, 앞에. 앞에 1년. 쉽게 말해서 한국 정치 지형은 노무현 대통령을 도저히 내 마음으로 저 사람이 대통령으로 수용할 수 없는 세력이 또 있습니다. 네. 또 한쪽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도저히 박근혜 뒤에 대통령이라 이름 붙이고 싶지 않은,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양진영이 있다는 것이죠. 네. 이 진영이 대선이 끝나고 멘붕이 일단 오죠, 잠시. 네. 멘붕이 왔다가 총공세를 갑니다. 그거 수비한다고 1년이 다 가는 것이죠. 그게 노무현 때 탄핵, 뭐 선거 개입했다 해가지고, MB 때 광우병, 박근혜 정부 때 댓글 사건입니다. 그런데 MB는 탄핵 잘못 오버했다가 역풍을 맞았죠. 탄도리가 막 그때 네. 모인을 난리 났죠. MB는 청와대 뒷산에 가서 아침 이슬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난리 지지도가 10%대로 떨어졌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아침 이슬도 안 듣고 네. 눈물도 안 흘리고 50%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을 그냥 잘했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1년간의 수비 잘했다. 에 성공했다. 네. 총공세가 실패했다. 그래서 난리가 난 것이 뭐냐면 김한길 대표하고 전병헌 대표가 사저회담 합의하고 나오니까 네. 당내 강경파가 막 진노그룹이 난리 난 거 아닙니까 지금. 특검 어디 갔느냐고. 쉽게 말해서 아쉬운 것이죠. 회고나는 것이. 그래서 한국 대통령 임기는 4년이다. 내용적으로 보면 3년이다. 뒤에 레임덕 1년 빼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실제로 3년짜리 대통령이에요. 초반 1년간 어쨌든 아직 뭐 50%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초반 1년간 수비에 상당히 성공한 거 아니냐. 네, 그래서 개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개헌해야 된다. 개헌해야 되죠. 4년 중임이든 내각제든 이원 집정제든 개헌해야 된다. 이건 너무 안 맞다 네, 지금. 4년 중임제, 이원 집정부제로 그렇죠. 가는 게 낫죠. 그죠? 아니 순수 내각제로 가는지. 그러니까 중임제로 가고 중임제 그다음에 이원 집정부제. 뭐 그렇게 해도 대한민국은 뭔가 그래도 대통령이라는 게 인물이 한 분 있는 게 그래도 아무튼 5년 단임제는 이게 좀 문제가 있다. 너무 많이 드러나고 있다. 4년 중임제로 하고 이원 집정부제로 그다음에 하고. 이원 집정부제에서 더 이상 국회가 네. 이 정부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그렇죠. 왜냐면 국회 일당수가 수상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다음에 뭐 해산할 수 있고 그렇게. 얼마든지 네, 해산 해산할 수 가능하고. 있고. 뭐 그런 어쨌든 87년 체제 현행헌법은 좀 선볼 필요가 있는데 그게 지금 패턴처럼 반복해서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네. 참여정부도 그렇고.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YS 정부, YS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항상 초반에 복용하다가 1년 안에 추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 진영이 한국 정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려면 우리 두 사람부터 네. 반대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우리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데 그 사람에 기회를 줘야 되는데 아직은 진영 간의 골이 너무 깊다 보니까 뭐 친박, 친노, 뭐 좌빨, 수구 뭐 이런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이 사자회담 결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딱 보고 사자회담 문제는 저는 뭐 당연히 그 야당이 복귀할 줄 알았던 것이 뭐냐면 뭐 지지도 떨어지고 이게 아니고 민주당 의원들이 만약 국회 예산을 보이콧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1년 농사가 짓는 겁니다. 예산이 들어가 지역구 예산 확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그러면 지역구 주민들한테 가서 투쟁한다고 예산 확보 못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이 예산안 처리를 조건으로 해서 모든 걸 내준 새누리당이 못한 거네요. 협상을 제대로. 새누리당도 난 잘했다고 저는 보는 둘 다 것이 잘한 겁니다. 뭐냐면 이 특검이라는 것은 두 가지인데 특검이라는 것은 야당도 알고 있고 새누리당이 일관되게 반대해왔지 않습니까? 네. 특검 해보 특검하면 특별검사는 검사 아닙니까? 검사 수사 마칠 때까지 야당 가만히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수사하고 있는데 누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특검 지난번에 합시다 했던 이유가 특검 자체가 별 내용이 없더라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럼 특위라는 것은 만들었는데 특위도 뭐 10명 돼 있는데 국정은 뭐 그러니까 입법권을 갖고 있어서 이번엔 좀 의미가 달라지죠. 그래도 뭐 만약에 뭐 정말 민주당이 국내 파트 아예 없앤다.
그럼 국정을 없애자는 건데 그게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국민 정서상. 네. 그렇다고 본다면 국회의원을 믿고 특위에서 입법을 가지고 논의하면 되는 것이고 본질적으로 민주당이 복귀한 것은 127명의 국회의원들이 상인이 5일장 그 안 가면 일주일 그 장사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회의원한테 예산 처리하는 것은 그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박 의원께서는 국회의원 안 해보셔서 모르겠지만 네. 이거 놓치면 네. 큰일 납니다. 진짜. 큰일 난 거죠. 쪽지 예산도 넣어야 되고. 네. 뭐 이래저래 또 그다음에 국회의원 옆에 민원이 좀 많습니까? 네. 예산 넣어서 어떻게 농사를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서울역에 노수 간다고 그러면 자기 지역 주민한테 이거 하겠습니다 저거 하겠습니다 했는데 근데 국회의원이 그렇게 민원 예산하는 거 잘못된 거 아시죠? 잘못됐지만 쪽지 예산계 잘 된 겁니까? 물론 잘못됐죠?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국회의원 개인 국회의원 그래서 소선구제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중대선거구제로 가야지 이 쪽지 예산 자기 동네만 챙기면 어떡합니까? 나라 전체를 봐야 되는데 그죠? 균형 예산을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문제가 있죠. 그런데 이제 힘 있는 국회의원들이 예산 여기에 힘을 쓰려고 정치하면서 그러면 안 되죠. 그거는. 정치하면서도 두 자리가 굉장히 탐나는 자리인 게 4년마다 한 번씩 있는 공심위원장 및 공심위원, 그리고 예산 예결위원장. 예결위원장. 예결위 간사. 이거 정말 특히 예결위 위원 정도 되면 슈퍼갑이 됩니다. 네, 자기 선거구는 다 챙기죠. 그건 기본이고 더 챙기죠. 그래서 소선거구제도 이번 개헌에 포함시켜서 어쨌든 87년 바꿔줘야 체제 돼요. 현행헌법은 손을 좀 국회의원이라는 게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고 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자기 동네 위에서 그렇게 일하라고 그러면 완전히 균형이 안 맞죠. 공자님, 부처님 말씀, 어르신 말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